이제는 정말 계절이 확 바뀐 것 같은 날이 다가온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도 기분도 휙휙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기분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사소한 그리고 아주 말도 안 될 만큼 작은 일로 인해 인생이 바뀌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바뀌었길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랄게요. 사도는 말씀을 못 하시나요? 저 말을 저희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 중 어느 쪽에서 했을 것 같으신가요? 우선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두 분이 반반 섞이면 참 적당히 조화롭겠다라는 말도 하고는 했죠. 그 정도로 두 분이 정말 너무나 양극에 있는 성격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여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저희 친정엄마 성격이 100번, 1000번, 100만 번 나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과묵하신 분입니다. 정말 해야 할 말, 딱 그 말만 하시고는 웬만해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글쎄요. 시어머니는, 그냥 뭐 제발 누가 말이라도 시켜줘. 제발 나한테 말 좀 시켜줘. 하고 바라는 사람이랄까요? 그런 시어머니는 당신의 성격 탓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와 신뢰를 한 적도 많았어요. 그 사건으로는 상견례 자리를 이야기하면 아주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랑 남편은 상견례를 하다가 결혼이 엎어질 뻔했었어요. 누구 때문이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그 사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사도는 말씀을 못 하시나요? 당시엔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던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어요. 혼수와 예단 문제 그리고 하객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제가 성격이 없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미리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뭔 줄 아시죠? 이왕에 가족 되는 거 서로 터놓을 건 정확히 하고 가야죠. 그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저렇게 자기 성격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밑밥 깔며 말하는 사람 딱 질색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렇게 내 성격은 어째서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 정말 무례했거든요. 성격이 이렇다 전제를 깔아두고서 마치 내 무례함은 어쩔 수 없는 거니 그냥 들어 라고 한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부터 뭔가 싸하다 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랑 예비 남편 역시 예비 시어머니의 저 무례한 말에 사색이 되어서는 제발 입 좀 다물라고 은연중에 눈치를 계속 주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땀까지 흘리고 계셨다니까요. 하지만 무적의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 꿋꿋이 해내고야 말았어요. 우리 찬혁이가 수민이보다 3살이나 어리고 여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애 낳기도 노산인 건데 저희 찬혁이가 외동아들인 거 아시죠? 솔직히 저는 수민이랑 우리 찬혁이 결혼 허락하는 거요. 그거 손주 볼 생각 포기하고 결혼 허락한 겁니다. 저희가 마이너스인 결혼이죠. 요즘 세상 아니었으면은 아이들 둘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남자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 좋다고 하겠어요. 서운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성격이 솔직한 편이라 없는 말은 못해서 그럽니다. 정확히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연하입니다. 그래봤자 둘 다 똑같은 3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어이가 없었죠.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외동아들 타령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40살 넘어서도 아이 갖고 다 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저 개념 없고 선 넘는 발언에 예비 시어머니 본인 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그때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뭐랄까? 가만히 있다가 물벼락 맞은 기분? 딱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말 외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등등 뭐 갖고 올 수 있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떠들어댔죠. 자기가 그렇게 어필을 하는데도 저희 친정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고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사돈은 말씀을 못 하시나요? 라는 개소리를 한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소리에 한참을 더 예비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다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제가 말을 못했으면 좋았겠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 있죠. 원래 가만히 웃고만 있고 허허실실하는 사람들이 화나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전날 저 자리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딱 그러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미친 망아지 마냥 내 말 들으라고 예단만이 혼수만이 우리 아들 최고잖아 라고 악을 썼다면 저희 친정엄마는 그저 그런 모습을 인자하게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저희 친정엄마가 저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 저희 아빠도 예비 시아버지도 저도 예비 남편도 모두 깜짝 놀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저의 여동생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나지막이 말했죠. 언니 시어머니 될 사람? 이제 큰일 났다. 제 동생 말이 맞았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논리정연한 말 공격이 시작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아까 그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황해서 입을 못 다물고 있었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찬혁이 나이랑 사돈 나이 비교해 보면 사돈이야말로 우리 수민이보다 늦은 나이에 찬혁이를 낳으신 건데 본인도 그렇게 늦게 아이를 낳아놓고 저희 수민이한테 그러는 건 아니죠? 바깥 사돈 안 사돈이 결혼하실 때 시댁에 예단을 많이 하셨나요? 나이 많은 여자라서요? 아니요, 아니죠. 그럴 리가요. 이 여보, 더 웃긴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시아버지보다 연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죠?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을 한다고 자기는 자기 남편보다 5살이나 많으면서 저희 남편보다 고작 3살이 더 많은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라뇨. 저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상견례 자리가 좋게 되겠어요? 결국은 결혼 보류하자 하고서 저희 친정엄마 아빠가 자리를 낳아버리셨죠. 저랑 여동생도 기분이 상해서 나왔고요. 그 뒤로 예비신랑이 자기 집에서 단식 투쟁하고 허구한 날 저희 집으로 퇴근해서 저희 엄마 아빠 붙잡고 울고 불고 결혼하려고 자기 부모님한테 연 끊자고 했다니까요. 예비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알았기에 저도 그 결혼을 쉽게 엎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보면 시어머니 혼자서 표정이 썩어 문드러진 홍씨 같다니까요. 시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혼수고 예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웠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요. 왜냐? 신혼집을 저희 아이가 해서 가는데 혼수랑 예단을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 사돈 말씀대로 그럼 혼수랑 예단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신혼집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시아버지의 말씀에 당연한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무튼 욕심부리다가 시어머니는 욕만 먹은 거죠 뭐. 저희 친정엄마한테 기싸움에서 제대로 지고 말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랑 마주치는 걸 그다지 좋아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도 말입니다. 60대 중반에 처음 뵙게 되었던 시아버지는 어느덧 팔순을 맞이하게 되셨죠. 그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의 염려와는 달리 무적의 새 쌍둥이 형제들을 낳아 제대로 대를 이었어요. 저희 새 쌍둥이들이 태어나던 날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울었다니까요. 아이들을 맞이한 기쁨과 함께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기쁨에 말이죠. 아이고 이런 패백이 뭐 소용 있겠어? 태출을 던지고 밤을 던지면 뭐 할 것이야?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애가 들어서겠어?
예, 수민아, 네가 애 한 명 이상 낳으면 내가 낳을 때마다 명품백 사줄게. 어머니, 그 말씀 정말이시죠? 나중에 다른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지금 저기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이고 그래 녹화해. 이 나이에 결혼을 해서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다고? 나 젊을 때야 그때는 공기도 좋고 좋은 것만 먹었으니 애를 낳은 거지. 요즘 사람들 어디 좋은 것 먹고 하니? 맨 인스턴트나 먹지. 그래 녹화해라 녹화해라. 저희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올린 결혼식을 할 때 패백도 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혼식 비디오에 다 담겼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만 했답니다.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한 번에 새 쌍둥이를 낳았으니 아유,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통쾌해서 웃음이 나네요. 저는 새 쌍둥이 아이들을 낳아서 명품 가방이 3개나 되었어요. 그 가방 다 받았냐고요? 당연하죠. 제가 유명한 3곳 딱 집어서 받았습니다. 기어코 다 받아냈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거든요. 얼마를 쓰건 그건 시어머니 몫이지. 뭐 제 몫인가요? 그놈의 입 함부로 놀린 시어머니 잘못이죠. 저는 그 사이에 시간 동안 시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삼둥이들도 만났어요. 명품 가방은 가방인 거고 우리 삼둥이들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댁에서도 웃음은 끊이질 않았어요. 삼둥이들이 할아버지 팔순잔치 축하 무대 준비한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가 몰라요. 그나저나 말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좋은 날인데 당연히 다들 모여야지 안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안 사돈 뵙기 창피하지도 않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참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나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그게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당신 얼굴에 나 불만이 많습니다 하는 거 다 적혀 있어. 내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 건데 당신 이번에 안사돈 만나면 그거 심술궂게 좀 굴지 마라. 다른 날도 아니고 시아버지 팔순잔치인데 인정 많은 시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실 리 없었죠. 시아버지는 당연히 저희 친정 식구들도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가족끼리 좋은 날 함께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면서 말이죠.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는 뭐 더 이상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달까요? 그리하여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당연히 시아버지의 팔순잔치에 참석하기로 한 거였어요. 일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바깥사돈하고는 직접 통화했다. 너희 엄마라도 가보기로 했어. 너희 시아버지한테 네가 말씀 좀 잘 들려줘라. 그런데 하필 또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편찮으셨어요. 타이밍이 안 좋았죠.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할머니는 이른 나이에 저희 아빠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워낙 고령의 연세이시기도 했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에 94살이셨어요. 저희 아빠랑 엄마가 70대이시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일찍 낳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어요. 시부모님은 또 자식을 늦게 낳으신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인해 아빠는 할머니한테 가셨고 여동생은 해외 출장 때문에 한국에 없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친정아빠 말대로 저희 친정엄마만 그날 팔순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편찮으신데 굳이 엄마도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사돈 팔순인데 가야 하는 거라면서 엄마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꽤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서는, 일을 어쩐다니. 왜 그러는데, 응?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봉투를 잃어버린 것 같아. 난감해 하시면서 거의 주저앉다시피 앉아서는 가방을 아예 탈탈 터는 친정엄마한테 저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만 엄마가 돈 봉투를 준비해서 왔는데 택시에서 흘렀는지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엄마도 엄청나게 난감해 하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저도 난감했던 게 저도 현금이 없었거든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필 또 거기가 뭐 정식 연회장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이어서 ATM 기기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총체적 난국이랄까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굳이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했어요. 사실은 돈 봉투 잃어버린 그 상황을 어찌 보면 뭐 어쩌겠냐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더 마음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 자리 잘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을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셔? 미안할 것도 많으시네. 엄마 아빠가 우리 키운다고 고생한 게 얼만데 이게 뭐 별건가? 그리고 엄마 아빠 큰딸 능력 있어. 걱정하지 마셔. 아빠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 많았잖아. 이번에도 잘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항상 건강 먼저 생각하셔. 그 당시에 저희 친정이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참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은 꼭 몰려서 오지 않나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아빠가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었는데 아빠 공장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고령의 친할머니도 편찮아지시고 말이죠. 말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저나 애써서 괜찮은 척, 밝은 척 하면서 지내고 있었네요. 그래서 더더욱이 엄마가 돈 봉투를 잃어버리신 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친정엄마는 오죽 심란하실까 싶어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지갑에 있던 3만 원 탈탈 털어서 봉투에 서둘러 넣으셨죠. 부족한 거는 잔치 끝나고 아빠가 다른 업체에서 수금하는 대로 더 주시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더 말리려다가 제가 그러는 게 엄마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았어요. 아니, 우리 나이에 현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한답니까? 참네, 그렇게 꼿꼿한 척 우아한 척 굴더니만 속빈 강정이네. 사돈 4만 원 내셨으니 딱 4만 원어치 음식만 퍼다가 드세요. 식당 가서도 밥값만큼 음식 사 먹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참네, 저게 할 말인가요? 언제 와서 서 있던 건지 저희 친정엄마가 급히 넣은 3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내려고 우물쭈물하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난감한 마음에 급히 마련한 3만 원을 후다닥 넣는 저희 친정엄마를 쭉 지켜보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와,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 그러는데 눈이 안 들고 배기겠어요? 그래도 날이 날이니 진짜 부들부들 참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는 그 내내 저희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 접시에 있는 음식을 덜어내더라고요. 3만 원어치만 먹고 가라고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 갖고 서럽게 하는 게 정말 치사한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터지고 말았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 더 드릴게요. 그럼 됐죠? 아니다 엄마, 됐어. 먹지 마. 이런 거 먹어봤자 엄마 몸에 좋겠어?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친정 상황상 정신없는데도 저희 엄마 그래도 사돈이라고 잔치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3만 원만 가지고 오셨겠어요? 돈 봉투 준비해 오셨는데 잃어버리셨대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됐어, 엄마, 먹지 마.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네요. 제가 참다 못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아니,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선을 넘어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저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엄청난 피해자가 된 것 마냥 손부채질까지 해가면서 기가 차다고 하더라고요. 돈 봉투를 진짜 잃어버렸는지 아예 안 가지고 왔는지 어쩌니?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건 말해봤자다. 그리고 뭐가? 내가 뭐를 아닌데? 야, 나는 네가 애 낳을 때마다 명품백 사다 바쳤어. 아니야? 마음이 보여? 축하를 하는지 그냥 와서 밥이나 먹고 갈 생각이었는지. 내가 할 게 뭐야? 축하를 하면 돈으로 축하를 해야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셔. 고작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저희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저희 엄마한테 실수하시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저런 소리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버렸어요. 엄마가 말리는데도 질러버렸네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해온 집, 그 집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고 그 집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랑 소리 높여서 싸우는데 시아버지가 후다닥 달려와서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 뭘 하기는 뭘 하는 거야. 당신도 대충 상황 알 거 아니야. 아니 요즘 세상에 20대 어린애들도 지 친구들 결혼식 가서 10만 원씩 축의금 내는 게 기본인데 사돈이 다른 것도 아니고 팔손을 하는데 고작 3만 원 내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에휴 이건 아니잖아. 내가 수민이 얘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이 사람아,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거는 당신이 애들 배백할 때 내뱉은 말 때문에 당신이 지켜야 했던 거고. 사돈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긴 줄 알아.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어잉?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발언에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대단한 일?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편찮으신 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 친정아빠 공장이 키운 게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의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표정을 보니 엄마가 더 화들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오셔서는 제게 귓속말을 하셨죠. 예, 수민아, 너 아이고. 예? 아버님 잘 안 들려요. 그게 말이다. 너희 어머니 로또 2등 되셨단다. 그 표정 관리해. 사람들이 괜히 알았다가는 일 생길라. 저희 시아버지가 좀 소년 같으신 면이 있어요. 막무가내 자기 감정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분이시죠.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한테 귓속말을 듣는 걸 본 저희 친정엄마는 시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이고 내 머리.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뜸 저희 친정엄마 머리채를 잡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구나 하는 생각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달려가 뜯어 말려도 시어머니 힘이 얼마나 세던지. 나중 가서는 제가 시어머니 팔을 물었다니까요. 우리 엄마 머리채 놓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꾹 참아내려 했어요.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상견례 할 때도 그렇고 여태껏 고상한 척하면서 이 사람한테 눈웃음 치던 거 내가 모를까 봐. 당신 또 홀라당 넘어간 거야. 그런 거냐고. 이젠 하다 사돈한테까지 넘어가. 니들 무슨 사이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그 망할 버릇을 못 고쳤어.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정신병. 의부증이라고. 정신병? 당신이야말로 정신병이겠지. 어디서 말이야.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을 하지 말지 그랬어. 저는 남편한테만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었네요. 시어머니가 의부증 증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보다 연하잖아요. 그래서 젊을 적에도 그렇게 시아버지를 의심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기억하는 순간부터도 부모님이 이따금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걸 봤다고 했었죠. 시어머니가 늘 그렇게 시아버지를 붙잡고서 여자 만나는 거냐고 난리를 피웠었답니다. 더 웃긴 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장사를 하셨어요. 한 곳에서 함께 출근하시고 함께 퇴근하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바람을 피우려고 해도 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이상한 망상과 버릇을 못 고쳐서 여태껏 의부증 증세로 시아버지를 힘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도 치가 떨리셨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벌벌 떨다시피 하면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그대로 내동댕이 치셨어요. 아이고 사람 잡네. 아니 이 영감탱이가 탄을 거서도 여자 꼬랑지 쫓아다니느라 조강지철을 패대기 쳐. 당신이 그 이혼 사유야 알어? 집안 망신 좀 그만 시켜 이 여편네야. 이혼 사유? 이혼 사유는 자네가 다 만들었겠지. 어휴, 내가 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몰라. 어휴, 망신이야 망신이야. 상황이 예산 일이 아닌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던 남편도 큰 소리에 서둘러 달려왔고 상황 파악을 하고선 서둘러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온 손님들을 식사 자리로 모셨죠. 그리고는 우리 5명이서만 있을 수 있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식사하는 공간이랑 메인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소리가 그 멀리까지 들릴 일은 없었네요. 사촌 시동생 내외가 문 앞에 있었고요. 그 부탁을 할 때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로지 5명이서만 남게 되자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돈이 괜히 이러는 건 줄 알아. 당신 또 사돈 얘기 들으면 얼굴 싹 바꿀 벌써부터 소름이 끼친다. 어? 이거 봐봐 이거. 아이고 야 문 열어라. 내가 아주 온 동네방네 이거 다 소문낼라니까. 만수야 문 열어. 네 작은아버지가 여자한테 미쳐도 제대로 미쳐서는 네 작은엄마 멱살을 잡았다. 어? 아,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 멱살 잡혀서 내동댕이 쳐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죠. 도무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어깨를 부여잡고 시아버지가 거세게 흔드셨죠. 그리고 소리치셨어요. 시아버지가 소리치며 하는 말씀에 시어머니는 울음을 싹 그치고는 저희 엄마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하며 사정사정 매달려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이 사람아, 사돈이요.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랬는데 힘든 시기에 살아보려고 행운 준 것 같다고. 우리도 기운내서 살라고 당신 허리 수술할 돈 준다고 하더라. 아이 그런데 세상에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술할 돈? 아니 나 허리 수술할 돈 말이야. 아이고 그래 이 사람아. 그런 사람한테 머리채를. 아유 고라. 아유 두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도 앞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저희 친정이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하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꺾이지 말고 잘 살아보라고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글쎄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아주 오래된 취미가 있으셨죠.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신 취미 활동 중 하나는 바로 로또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팔순잔치가 있던 그 주에도 로또를 사셨던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오다가 확인해 본 그 로또에서 2등을 확인하신 거였고요. 그래서 더더욱 경황이 없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정신없이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 돈 봉투까지 흘리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네 주변에 사람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거 말도 못하고 내가 아주 그냥 손발이 덜덜 떨려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친정엄마는 그제야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그대로 쓰러지듯 의자에 털썩 앉으시면서 말입니다. 저한테 로또 2등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말했는데 글쎄 그걸 시아버지가 들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 사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돈이 너무 적어서 죄송스러웠는데 참 사람 일 타이밍이 희한한 거야. 제가 아까 사돈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저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이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참석하면서 준비한 돈이 너무 적어 죄송스러웠는데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시어머니 수술비를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수민이랑 이서방이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안사돈 앞으로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은 부담이 크시죠. 아니, 저는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어떤 건지 몰랐잖아요. 사돈이 로또에 된 것도 몰랐고, 그걸 우리 애들 아빠가 알고 있는 줄도 몰랐고. 아유, 저한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 조용히 해, 이 사람아. 내가 아주 당신 때문에 얼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는 뒤늦게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자기가 벌인 일이 있는걸요. 사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 글쎄 우리 시어머니 보험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보험 그딴 거 소용없다면서 저희 남편 모르게 해약을 하셨던 거였어요. 해약하면서 환급되는 돈으로 피부 관리하셨다고 했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다가 보험도 없으니 허리 수술하는 것이 정말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여간 신경을 썼었고요. 그런 상황을 알고서 저희 친정엄마는 로또가 되고 나서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건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 아유 시아버지 속이 속이었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당신한테 매달려서 미안하다 우는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를 어쨌을까. 제가 안 싸돈 보고서 그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깥 싸돈이 저희 남편 힘들 때 저도 모르게 빌려주신 돈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저는 안 싸돈 생각하면 오늘 낸 3만 원도 다시 뺏어오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수술비는 제가 말씀드린 거니 그 약속은 지킬게요. 아이고 사돈. 그리고서 저희 친정엄마는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저는 엄마를 모셔다 드리기로 하고 저희 친정엄마를 따라 엄마와 함께 나왔죠. 저희 남편도 함께 말이에요. 원래는 남편은 그곳에 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당신은 괜찮으니 얼른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서 마음을 좀 달래드리라고 했거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제가 진작에 그 안에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게 잘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감히 마음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나. 그래도 이런 일 겪으니 내가 마음이 좋지는 않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마음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아니 상처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와 꼭 닮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거짓말이라고는 못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을 예뻐라 해주셨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만 아니면 저희 친정 식구들이 시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굴 붉힐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트러블 메이커 그 자체였던 겁니다. 남편은 엄마를 쫓아나와서는 차 안에서도 내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집에 가서는 저희 친정엄마 앞에 마주 앉아 엄마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죠. 남들이 보면 오바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랑 저희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소식, 엄청난 해프닝과 함께 시아버지의 팔순잔치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수술을 잘 받으셨죠.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돈은 아직도 내 얼굴 볼 생각 없으시다니. 내가 수민이 너한테도 사돈한테도 정말 미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야. 아유, 내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게요. 저도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데 어머니,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더 이상 그날 있었던 일은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이야기도 안 하고 싶고요.
시어머니는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내내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과를 할 기회를 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2번 다시 제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심한 말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시면 그때 나가서 빈소에서 인사를 하면 모를까, 그전에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말을 제가 있는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죠. 일이 또 커질까 봐서 말입니다. 제가 저렇게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과를 하려고 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글쎄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이 잘못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라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게 하는 게 사과인데, 시어머니는 그저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랄까요?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사과를 이 정도 했으면 사돈도 뭔가 반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희 친정엄마 머리채 잡았으니까 너희 어머니도 내 머리채 잡으시라고 내가 했잖니. 그게 뭐가 또 무례하다고 네 시아버지는 난리인 거고 네 남편은 또 난리라니. 여보세요, 엄마. 자꾸 왜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는 건데요? 사과를 할 거면 좀 정상적으로 하던가요? 아니,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가 다시 싸우자는 거지 그게 사과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장모님이 옳다구나 하고 엄마 머리채라도 잡아주러 올 거라고 생각해서 한 소리냐고요? 뭐 저런 식이랄까요? 아니, 저게 싸우자는 말이지요. 아닌가요? 어린애들 싸움하고 나서 뭐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머리채 잡았으니 너도 내 머리채 잡아. 그리고 우리 똑같이 서로한테 상처 줬으니 쌤쌤인 거지? 아, 시어머니가 딱 저런 생각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 사과를 받아주셨을 건가요? 정말이지 구제불능. 어른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실례인 거 알고 버릇없는 거 알지만 이런 단어 외에는 시어머니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더더욱 시어머니를 아예 투명인간이다 생각하시게 되셨죠. 절대로 그 사과를 받지 않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 잔치에서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 그리고 제 남편한테 말을 했었어요. 대놓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 할 말은 정확히 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딱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힘들만 하지. 우리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니? 너나 안사돈이나 마음 가는 대로 해.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이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은 무슨 또 할 말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이상해지는 거잖아. 아니 저기 예수민아,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사과할 거라고 했고 사과도 하고 있잖니.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니?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실수할 일 없을 것 같아. 아마도 시어머니만큼의 큰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 앞으로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 노릇 그 이상 못할 것 같다고 제대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시아버지한테만 안부 연락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자기는 제가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순환은 저와 저희 엄마가 외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죠. 나 이거 인정 못해.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말했지. 네 아빠한테 분명히 여자 있다니까. 아니 다른 집 남자들은 나이 먹어서 자기 와이프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는데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 봐라. 저런, 아이고 저런 같은 소리 하네. 나는 절대 못 받아들여.
엄마가 이러니까 아빠가 조론을 이야기하죠. 엄마 이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는 거 이거 엄마만 힘든 거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랑 같이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엄마 좀 나아지면 아버지도 마음 돌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남 탓하면 뭐가 달라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팔순잔치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 동반자, 저희 시아버지한테도 제대로 눈밖에 나고 여기도 저기도 의지하지 못한 채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게 되었어요. 철저한 외톨이가 된 거죠.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의부증 증세의 넌덜머리를 느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일방적인 조론 선언을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조론 선언에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시아버지가 집을 구해서 나가시자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쫓아와서 시아버지를 좀 설득해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 역시 시어머니 행동과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 편에 서서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시어머니는 당신 마음에 드는 소리가 아니라며 귀를 닫아버렸어요. 거기에 남편도 정말 학을 뗐죠.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 의부증 증세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빠만 고생을 해? 나도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야? 아이고, 이래서 아들놈 소용없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래 무당 말이 맞아. 내 인생 박복하고 외롭다더니만 딱 맞다고. 그래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놈아. 네 엄마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엄마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이렇게 가면 나 엄마 안 봐. 정말이야. 엄마 이야기 하던 거 마저 하고 가라고. 엄마. 됐어.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시도도 못 숨긴다고. 넌 네 아빠랑 아주 똑같은 놈이야.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을 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의 의부증 증세에 평생 시달려 시어머니의 쌈 닦기 질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에 시달려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셨다가 팔순잔치 이후로 제대로 정이 떨어지셔서 조론 선언을 한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건 의학적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은 심지어 나중 가서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이 피해자라고만 하셨어요. 끝까지 남 탓을 하시는 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기 입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친 것 같다니까요. 그 뒤로도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조론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나마도 이혼하고 싶으신 거 이혼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정말 고립이 될 것 같아서 차마 안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네 시어머니가 못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사람이 속이 꼬여서 그 속이 꼬여서 그런 것뿐이지. 나마저 네 엄마 인생에서 완전히 나와버리면 네 엄마 세상 못 산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명절 시어머니 생신 때는 꼬박꼬박 시어머니를 챙겨주세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한테 여자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쇼를 하는 거라는 그런 막말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80을 넘었는데도 어른이 어른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잘 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달까요? 천방지축 제 멋대로인 시어머니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저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